바로 이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거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생각입니다. 검찰의 생각. 자, 김민지 기자. 조국에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의 판단은 그러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어떤 의미심장? 제3자 청탁이라는 표현이 취지로 이제 적혀 있는데 아하. 검찰의 판단은 친문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을 영장에 썼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기 적었다. 때문에 이 친문 인사들과의 친분 때문에 감찰과 이어지는 징계 또 수사에 의뢰하고 이런 시스템이 마비됐다라는 그 생각으로 엄중히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이건데요. 예.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너머에 누가 있을까? 과거 국회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유재수가 비밀을 입수를 하고 감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한 천경덕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지사, 유재수 씨가 같이 쓰는 텔레그램 속에 중요한 인사에 관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성철호, 유재수, 이상호, 김경수, 조국, 백원우, 윤건영, 청경덕 이들 모두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이죠. 저 조국의 구속영장에 그냥 조국 혐의만 적혀 있었던 게 아니라 조국은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주범이 되는 것이고 아이고 그거 감찰 무마하는데 조국만 했겠어요? 그 윗선이든 옆선이든 누구 있지 않았겠어요? 이 검찰은 그것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을 찾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력이 또 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범 누가 지금 거론됩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유재수 인맥의 사법 처리 가능성, 친문 진영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요, 김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제3자 청탁이라는 그러니까요. 단어가 제3자 들어가 있고 청탁을 지금 전달한 걸로 백원호 비서관도 그렇게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도 백원호 비서관을 통해서 그런 청탁을 전달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내일 모레 구속이 되느냐가 끝이 아니라 구속이 된다면은 구속된 다음에 또 관련 사안을 계속 수사하기 위해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걸 청탁을 했느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청와대 지금 실세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친문 실세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원우, 그다음에 윤건영 이 사람들은 청와대 내 공식 직함을 가진 실세들입니다.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나 윤건영 상황실장은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수사가 되면 청와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친문 실세들이나 권력 실세들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좀 그 신호를 주고 있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은 우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라고 비선 실세.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공식 라인이 아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은 뒤에서 다 한 걸로 해서 이제 탄핵까지 간 겁니다. 지금 이 드러나는 울산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문을 보면 드러난 사람들은 실선 실세들이에요. 그다 비서실장 직함을 가진 임종석이라든지 민정수석 조국 아니면 또 민정비서관 백원우 국정종합상황실장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직함을 공식 가진 상황인데도 권력을 남용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더 비선실세보다 실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위험한 건 뭐냐면 저렇게 자기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짓이 죄인 줄 모르고 하는 게 아닐 텐데도 한 건 뭐냐면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혹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보좌진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이 저렇게 정말 겁도 없이 저런 무서운 짓을 했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게 대통령과도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또 합리적 의심까지도 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구속영장이에요. 이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 이 이름이 조국의 구속영장에도 적혀져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 최근에 아마 다 비공개로 검찰에 불려 들여와서 다 아마 조사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조국은
그냥 정류장에 불과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를 좀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장선상의 이런 얘기군요.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의 이야기인 것 아하. 같은데요. 조국선에서 이번 수사를 만약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배경에는 조국 전 장관의 고리로 앞으로 수사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포석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종착점이 아니라 정류장, 거쳐가는 정류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느껴지시죠? 조국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힘들게 영장 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불구속 기소하고 말죠. 근데 영장도 치고 조국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조국을 구속시켜 놓고 계속 수차례 불러서 조사하면서 조국 당신 위에 누구 있어? 옆에 누구 있었어? 이걸 지금 검찰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실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친문 실세, 비선 실세. 그 접두어가 또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제3자 청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박근혜 정권을 국정농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 해가지고 우리 같이 비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직권 남용이라든지 뭐 권리 행사 방해 또 직무유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은 조국이라는 고리가 뭐 정류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착점으로 정류장이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한옥으로 치면 이제 문간방 정도 되는 거죠. 알죠. 그럼 안방에 누가 있느냐? 그걸 검찰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아까 뭐 윤건영, 김경수, 천경등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유재수 감찰무마건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인물, 검찰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누굽니까?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얘기인데요. 백원우. 사실은 검찰이요.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살아있는 보도가 카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유보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굉장히 깊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인물로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원우 영장 청구는 언제든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해서는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냐면 김경수 경남지사 등으로부터 야, 유재수 좀 살려줘. 그 구명전화 받아가지고 조국한테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그리고 청와대 감찰 중단 후에 금융위원회에 백원우가 통보를 해요. 원래 박형철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부패 비서관이. 근데 민정비서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화로. 그 월권 논란.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도 김기현 보고서를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해서 경찰의 하명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원우, 검찰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